조금 전 2명의 형사가 레드몬드의 집에 찾아왔습니다. 유명 정치인 웰러스의 실종! TV나 인터넷 그 어디에서도 그런 얘기가 없는 것으로 보아 아직은 비밀 수사인 것 같아요. 그들은 웰러스의 휴대전화 마지막 신호가 끊긴 곳이 여기라며 레드몬드가 웰러스와 만난 마지막 인물이라고 추정했고, 주요 참고인이니 영상을 찍어도 되는지 부탁하는 말투로 통보했죠. 멋대로 카메라를 설치하고 집안 곳곳을 헤집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드몬드는 웰러스에게 들은 말들을 거의 있는 그대로 전달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아마도 자신의 결백을 위해. 웰러스가 절 찾아온 건 어제 밤 11시쯤이었어요. 처음엔 누가 술에 취해서 문을 잘못 두드리는 건가 싶었죠. 이 동네에서 흔한 일이거든요. TV와 달리 수척해진 얼굴로 자신이 여기에 왔다는 걸 들키고 싶지 않은 사람처럼 문을 열자마자 집 안으로 밀고 들어와서는 멀쩡한 소파를 두고 한 사코 식탁 의자를 끌고 와서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안부를 물을 틈도 없이 다짜고짜 그 얘기를 시작했어요. 난 문을 찾고 있어. 처음 본 건 7살쯤이었어. 엄마가 돌아가신 뒤로 아버지는 일에 매달려 사셨지. 덕분에 인정받는 변호사였지만 뭐라고 할까? 자식에게 엄격했다고 할까? 무심했다고 할까? 우린 가끔 아버지 사무실이 있는 시내에서 저녁을 먹었어. 그리고 거의 대부분 아버지는 급한 일이 있다며 저녁 시간이 넘어도 사무실에서 나오지 않았지. 그럼 난 퇴근하는 직원이 타지고 간 코코아를 마시며 건물 1층 로비에서 기다렸어. 거긴 바깥이 보였거든. 갈색 가죽으로 된 소파와 단단한 목재 테이블, 그 위에 놓인 식은 지 오래된 코코아, 그걸 따라 고개를 들면 보이는 길 건너의 하얀 벽. 그날도 난 한참 동안 그 벽을 보고 있었어. 해가 질수록 하얗던 벽이 점점 진홍빛으로 물들었지. 그러다가 어둑어둑해지고 가로등이 깜빡거리며 하나씩 켜졌어. 그리고 그 하얀 벽을 비췄을 때 아까까지 없던 그게 나타난 거야. 벽 속에 파란 문. 난 당장 들어가고 싶은 충동과 동시에 저 문으로 들어가는 순간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어. 하지만 그땐 이미 손잡이를 돌린 뒤였지. 벽 속에 그렇게 넓은 세계가 있었다니. 난 집으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잊었어. 망설임이나 두려움, 내 삶에서 나와 친숙한 모든 것들도 까맣게 잊어버렸지. 옅은 기쁨이 배어있는 공기, 햇살을 머금고 흘러가는 구름 조각, 더 따뜻하고 더 깊숙이 스며들고 더 부드럽게 나를 감싸는 빛. 왔구나! 그리고 친구들이 있었어. 한 명은 나보다 키가 컸는데 팔이 긴 셔츠를 입었고, 또 한 명은 무릎까지 올라오는 양말에 하늘색 구두를 신고 있었지. 그냥 파랑과 하양을 섞은 게 아니라 마치 거울처럼 하늘을 비추고 있는 그런 색. 그리고 훨씬 더 많은 친구들이 나를 안아주었어. 나는 놀라지 않았어. 오히려 모든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듯한 느낌이었어. 마치 집에 돌아온 것 같은. 우리는 늘 그래왔던 것처럼 넓은 운동장 한가운데서 놀이를 했어. 그거 뭐랄까, 어떤 노래를 부르면서 하는 놀이였어. 그리고 그 노래는 영원히 끝나지 않았지. 마치 시계를 잃어버린 아이들처럼 계속해서 질리지도 않고 점점 더 신이 나서 그 노래를 불렀어. 그러다 어떤 여인이 나타나서 나를 친구들로부터 끌어냈어. 빨리 돌아와야 해. 다시 와야 해. 그 애들은 울면서 말했고, 난 여인의 얼굴을 올려다봤지만 그녀는 아이들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도 쓰지 않았어. 나는 거대한 책장 앞으로 끌려갔고, 그녀는 파란 책 한 권을 뽑아 자신의 무릎에 올렸어. 그리고 책장을 넘겼는데
나는 놀라 자빠질 뻔했어. 책 속의 그림이 살아 움직이는 거야. 난 거기서 나 자신을 보았어. 그건 내가 태어난 데 일어났던 모든 일들이 적혀있는 나에 관한 이야기였어. 믿을 수 없겠지만 그건 현실이었어. 분명히 그랬어. 잊고 지냈던 그리운 어머니, 엄격하고 고지식한 아버지, 눈에 익은 가구와 몇 개 없는 장난감, 아버지 차 뒷자리에서 본 풍경들, 그 모든 것들이 움직이는 현실. 난 계속해서 그 책이 보고 싶었어. 하지만 여인은 뒤로 갈수록 나를 말렸지. 난 온 힘을 다해 그녀의 손가락을 잡아 뜯었어. 그리고 마침내 책의 마지막 장을 펼쳤어. 그리고 거기엔 아무도 없었어. 가로등이 켜진 어두침침한 골목 끝에서 큰 소리로 울고 있는 나밖에. 눈물이 쏟아졌어. 다시 친구들과 놀고 싶어졌어. 그런데 그 노래가 기억나지 않는 거야. 정신을 차리고 보니 웬 노신사가 말을 걸었어. 만약 그 문을 보고 싶다면, 그 문을 원한다면 넌 볼 수 없을 거야. 왜냐면 그건 네가 가장 원하지 않는 순간에 나타나거든. 널 고통스럽게 하려고. 난 그 문을 쫓아 여기까지 왔어. 어째서? 너는 본 적 없잖아. 그건 저의 가장 오래된 질문이었어요. 나는 왜 보지도 못한 문을 쫓고 있는 걸까? 대답은 이거예요. 네가 봤으니까. 네가 나한테 문 얘기를 했고 내가 그걸 들었으니까. 내가 문이 있다는 걸 믿게 됐으니까. 왜? 내 것이 아니면 쫓을 수 없어? 알지 못하면 원할 수 없어? 그 자격은 대체 누가 정하는 건데? 난 자격을 따지는 게 아니라 그게 너한테 왜 필요한지 묻는 거야. 왜? 왜냐면 웰러스는 그 문을 봤어요. 선택할 수 있었죠. 하지만 나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걸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것조차 없었다고요. 그게 불공평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내 삶이 왜 이렇게 됐는지, 내가 왜 이 모든 걸 감당해야 하는지 그걸 알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문이 있다면 이 모든 게 다, 이게 다 어떤 뜻인지 알게 되죠. 이 개 같은 방을 봐. 네가 말한 그 문을 쫓다가 이렇게 된 내 꼬라지 좀 보라고. 지금 내 탓하는 거야? 넌 그냥 언제든 지금 삶에서 도망칠 수 있다는 가능성이 필요한 거야. 네 인생이 엉망인 건 내 탓이 아니라는 핑계가. 넌 문이 필요한 게 아니야. 난 네 말에 책임을 묻는 게 아니야. 내 인생에도 문이 있다. 내가 널 이불 밖으로 끌고 나왔던 것처럼 너도 문을 볼 수 있다. 한마디만 해달라는 거야. 아, 좋아. 너도 그 문을 볼 수 있어. 그러니까 그 영상 지워. 그깟 영상 때문에. 그깟 영상이 아니야. 제발. 우리가 이러고 있다는 게 말이 되니?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할 일이 산더미처럼 쌓이는데 고작 그 문 때문에. 그건 그냥 내가 한 얘기일 뿐이야. 내 말 속에만 있는. 나는 여기 있어. 너도 여기 있고. 그게 다야. 원하는 게 얼마야? 말해 다 줄 테니까. 네 삶의 진실이 정말 이거야? 청탁의 증거를 없애러 오밤중에 삼류 기자나 찾아온 정치인? 이게 다야? 이게 진짜 너의 전부야? 너한테는 다른 게 있잖아. 이거 아니잖아. 그럼 또 뭐가 있는데? 문! 벽 속의 문! 나를 이 지긋지긋한 삶에서 벗어나게 해줄 문! 옅은 기쁨이 배어있는 공기, 햇살을 머금고 흘러가는 구름저가, 더 따뜻하고 더 깊숙이 스며들고 더 부드럽게 나를 감싸는 빛, 그리고 나를 꼭 안아주는 친구들이 있는 문. 네가 있다고 했던 문! 웰로스는 저를 이해할 수 없다는 눈으로 쳐다보면서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원하면 네가 가져. 평생 그 안에서 살아. 그제야 알았어요. 웰러스한테 중요한 건 더 이상 이 문이 아니구나. 저 친구가 원하는 건 오직 휴대폰 속 이 영상뿐이구나. 그래! 넌 문을 버렸어. 이제 그걸 증명할 자격도 기억할 자격도 없어. 그 역할은 이제 내가 할 거야. 그리고 넌 네가 문을 버렸다는 걸 영원히 후회할 거고. 저는 휴대폰을 들어서 웰러스가 더러운 청탁을 위해 문을 버린 영상을 업로드했습니다. 이제 네 인생에 다른 가능성 같은 건 없어. 웰러스의 휴대폰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문자, 메일,